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마이크로 콘텍스토리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달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몽동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로 콘텍스토리. 자, 아신 분은 아시고 모르신 분은 모르는 종목이 되겠죠. 네, 어떤 종목이냐 설명 간단히 드리면 반도체 소모품인 IC, 소켓 등 반도체 및 통신기기 접촉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모품, 반도체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9월 5일날 나왔던 이슈입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향 공급 기대감 지속의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엔비디아의 HBM3 공급 계약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HBM3는 HBM2 대비 클로크 레이트와 싱글 스택 밴드위스가 2배 이상 개선된 제품으로 기존 엔비디아의 H100 이외에 AMD의 MI300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블러드캠, 엑사이링스 외에 AWS, 구글, 메타와 같은 CSP 업체들도 자체 엑셀러레이터에 HBM3와 HBM3E 탑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엔비디아, AMD를 HBM3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는 동시에 내년 HBM3 고객사가 최대 10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4분기부터 삼성전자 주가는 HBM 프리미엄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삼성전자 주가는 HBM 점유율 확대와 파운드리 실적 개선 전망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유럽 최대 모터쇼인 IAA 모빌리티 2023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LSI, 파운드리, 발광 다이오드 즉 LED 등 반도체 사업 부문 전 영역의 차량용 반도체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삼성전기는 KPCA 쇼 2023에 참가해 대면적, 고다층, 초슬림 차세대 반도체 기판 등의 기술력을 공개할 예정이다. 관련주로는 동사와 함께 APTC, 프로텍, ST, 인텍플러스, 마이크로2나노, 뉴프렉스, 펨트론 등 일부 반도체 관련주와 PCB, FPCB 생산 기업들이 되겠다.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반도체주기 때문에 같이 연동이 된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도 실적으로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 급하게 8,000원에서 급하게 14,000원까지 거의 한 80%? 80% 정도가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급등하고 지금 현재 눌림목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주가를 기술적으로만 보시게 되면은 상승하고 현재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좀 지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깃발형이 되겠습니다. 깃발형. 자, 이런 식으로 지지만 받는다면 대략 얼마쯤일까요? 한 12,000원 정도. 종가상 12,000원만 계속 유지만 된다면 여기는 깃발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깃발형이란 거는 급하게 상승하면서 에너지를 소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에너지를 비축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말이 달려요. 그러면 열심히 달리면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소비했잖아요. 얘가 좀 지칩니다. 그러면서 잠깐 쉬면서 물도 먹으면서 잠깐 풀도 뜯고 그러면서 약간 에너지를 조금 다시 모으는 거죠.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달렸다가 현재는 잠깐 쉬면서 물도 마시고 잠깐 이제 풀도 뜯으면서 그다음에 약간 힘들었던 거 숨도 좀 한번 골라주고 현재는 그런 에너지를 비축하는 구간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는 11,500원이 되어 있고요. 2차 지지대는 1,500원, 3차 지지대는 의미가 없겠지만 3차 지지대는 한 8,500원 정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항대는 13,000원 했는데 13,000원보다는 현재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절반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 실현.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손실 보시는 분은 얼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차익 실현하고 이제 이 종목은 이제 뭐 빠이빠이냐? 그건 아닙니다. 빠이빠이가 아니고 어떻게 하냐? 지지대가 내려오면 다시 잡습니다.
다시 잡았다가 신고가 구간하게 되면 또 5일선 대응하시면 되죠. 5일선 대응하시다가 또 이제 5일선 이탈한다? 그럼 다시 차익신하고 다시 또 기다렸다가 지지대 오면 또 다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통 저는 이제 방송 때 그런 말 합니다. 자, 껌을 씹으면은 어떻다? 단물이 빠질 때까지 계속 씹습니다. 단물을 잠깐 껌을 씹다가 단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단물을 삼킵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죠. 그러면 또 껌을 씹다 보면 또 단물이 생깁니다. 또 다시 그러면 또 단물을 삼키는 거죠. 이 때문에 현재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단물을 삼키고 밑에 내려오게 되면 다시 껌을 씹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점, 그러니까 지지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500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1,5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혹시 신고가 부근에서 차익신을 했다. 5일선이 이탈했다. 그런 상황에서 차익신하고 다시 혹시 11,500원의 지지를 확인해 보시고 11,500원 지지를 이탈한다. 그러면 1,500원이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분할은 어떻습니까? 3분할 또는 5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팔 때는 2분할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500원의 지지대 확인해 보고 확인이 안 되면은 그 밑에 1,500원 부근이 온다. 그래 되면은 이제부터는 조금씩 다시 삼아야겠다 했다가 신고가 부근에 오게 되면 다시 차익실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단물이 빠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차익실을 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대략 구름대 같은 경우는 11,200원대 있었네요. 가장 큰 매물대 같은 경우는 현재 12,900원대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 12,850원이거든요. 여기 돌파하게 되면 또 금방 몸이 가벼워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 그럼 다시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지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매물대 위치에 있습니다. 요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신고가 테스트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차익실을 했다가 다시 저점에서 1,500원도 오긴다. 그러면 다시 잡는 방법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6만 주를 팔았습니다. 현재는 샀다가 팔았다가 외국인은 트레이딩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한 달 동안 14만 9천 주를 샀습니다. 자, 금토 같은 경우는 관망이고요. 보험은 현재 트레이딩 하고 있다 관망이고 투시는 현재 사고 있고 사모펀드가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사고 있지 않은데 현재 이 종목은 외국인도 기관도 현재 이 종목을 핸들링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핸들링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개인은 한 달 동안 5천 주를 팔았는데 어떻다? 자,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하고 있는데 팔 때가 훨씬 세거든요. 최근에는 팔 때는 14만 주, 3만 주, 2만 주, 11만 주 이런 식으로 팔고 있는데 하루 샀는데 12,000주밖에 안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현재 팔고 있다. 현재 이 종목을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현재 개인이 팔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율은 10.04%, 상당히 높습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주가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해서 반대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자, 4%부터는 다소 부담되고 다소 리스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3%대까지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4%부터 부담된다고 했는데 이 종목은 10%입니다. 신용비율 10%면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용비율이 높다는 건 뭐죠?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면 어떠죠? 주식에 담보 부족으로 해서 반대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또 흘러내릴 수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신용이 상당히 높은 종목은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는 20%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또 다른 2대 주주가 10.6%를 가지고 있고 한국증권금융에서 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는 이유보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는 30%는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사는 2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 주주 지분율은 다소 약하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늘려야겠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경영 차원에서는 30%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는 회사냐? 자, 반도체, IC, 소켓 등 반도체 부품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2021년도 매출액이 600원대에서 2022년도에도 600원대. 큰 차이가 없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작년에 79억, 재작년에 79억, 작년에도 79억. 영업이익도 재작년 76억, 작년에 70억입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1분기 같은 경우는 21억, 2분기에는 13억입니다. 자, 3분기도 실적을 3분기 실적 발표가 안 나왔네요. 이게 아마 다트 한번 들어가시면 아실 겁니다. DART, dart.fss.or.kr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관련된 회사에 관련된 공시 관련된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dart.fss.or.kr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가버먼트인가 OR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회사의 공시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마이크로 컨텍스트를 딱 치세요. 그러면은 분기 실적이 쫙 나올 겁니다. 거기에는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셔서 주주분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1분기 21억, 2분기 13억 나왔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그럼 말씀드리고 거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42%, 아니네요. 16%는 죄송합니다. 부채 비율은 16%, 유보율은 10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회사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12.93%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의 5에서 8%를 감안하게 되면은 한 배 반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배가 조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좀 하시고요. EPS 같은 경우는 848원, BPS는 5,894원인데 자, 한번 올해 분기전 한번 보시겠습니다. EPS가 1분기 때 232원, 2분기 때 141원입니다. 대략 합하게 되면은 37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합하게 되면은 곱하기 2를 한번 해볼게요. 단순하게. 그러면은 한 800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00원 정도. 올해 예상 EPS는 8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작년에 848원이거든요. 올해나 작년이나 큰 차이가 없고 참고적으로 내년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겁니다. 컨센서스는 안 나왔지만은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이 내년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온다는 거죠. 내년에 컨센서스 나왔으면은 그걸 기준으로 EPS를 보고 PER을 확인할 텐데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실적 기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850원 기준 한번 볼게요. 850원이면 8,500원 10배거든요. PER 한 15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 수준은 얼마냐? 적정 주가 수준 한 15배에서 한 20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적정 주가의 하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보시게 되면은 자 4,000원대에서 14,000원대까지 자 432 4,900원 5,000원 되네요. 5315 거의 한 주가 3배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3배가 올랐고 현재 그 부근에 있다 보시면 되는데 현재 주가 저점 대비 현재는 3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PER이 현재 주가는 PER이 한 15배 수준입니다. 15배 수준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 수준은 PER은 15배에서 한 20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정 주가의 하단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단은 얼마쯤 되냐? 상단은 8,500원 곱하기 20원 되겠습니다. 그럼 8216, 17,000원 정도 되겠네요. 17,000원. 현재 12,000원대에서 17,000원 구간이 적정주가 구간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정주가의 상단은 한 17,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계열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 계열로 들어가서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자, 소켓에서 69%,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듈 소켓에서 13%, 그 다음에 SSD 소켓. 그러니까 소켓에서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어디에 들어가냐 소켓이냐. 그 분야가 나눠질 뿐이지 소켓에서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2008년도 상장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할 가능성도 없고 유상증자 물량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증자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반도체 장비 및 관련 부품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배당을 한 80원 정도 줬네요. 대략 계산하면 100원 정도? 100원 정도 계산하면은 12,000원, 1200원, 120원, 한 1%가 조금 안 되네요. 배당.
이 점도 배당 안 주는 것보다 낫죠? 예, 배당 그냥 안 주는 것보다는 배당 한 100원이나 주면 얼마 좋습니까? 그럼 돈 모아가지고 소주도 한잔 할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콘텍스 오늘 종가 12,850원입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핸들했는데 현재 순매도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1년 대비 2022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가 똑같았다. 그걸 보시면 되겠고, 자, 2022년 대비 2023년 올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까지는 이미 다 지나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비 내년 어떠냐? 올해 대비 내년에는 예상 컨센서스 안 나왔지만은 다른 반도체들 다 감안해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내년에 실적이 잘 나올 거 예상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PER 15배 구간은 내년 예상 컨센서스 대비되면은 상당히 더 떨어졌을 겁니다. 대략 한 12~13배 수준까지 내려갈 겁니다. 만일 내년 실적 예상 컨센서스 나와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은 대략 한 12~13배 수준인데 제가 소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15배라고 얘기했지만은 내년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거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도체주도 감안하게 되면은 대략 현재는 PER 한 12~13배 정도 수준이다. 적정 주가는 한 15배에서 20배 구간에 난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모멘텀으로 이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3분기 실적 호조의 상한가를 나왔다.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죠. 자, 지금 대부분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실적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동사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는 거예요. 내년에 실적이 잘 나온 건 당연한 겁니다. 올해 실적이 대부분 회사들이 작년보다 올해 적으면 마이너스 30%, 많으면 마이너스 90%, 심지어는 적자 전환하는 반도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동사는 작년하고 올해 실적이 거의 비슷하고 3분기도 실적 호실적 발표했다고 상한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내년에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거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내년에는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현재 상태는 주가 바닥에서 3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저평가 상태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72.4이기 때문에 이미 과열구간 들어갔고요. 수급 추세는 80.5이기 때문에 이미 과열구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지표상으로는 차트 추세, 수급 추세는 현재는 어느 고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현재 저점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다르죠. 기술적 보조지표로는 어떻다? 현재는 약간 고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은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현재 바닥에서 3배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적정 주가보다 좀 싸게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 그 말은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린저 밴드 상단 같은 경우는 14,600원, 하단은 6,400원이고요. 자, 저항대는 현재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상 5일선 이탈하게 되면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그리고 지지대는 15,500원 되겠습니다. 그럼 15,500원 분이 온다. 그러면 다시 잡는 거죠. 그래서 다시 트레이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하고 지지대는 추수기에 주간이 들어갔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이크로 콘텍스트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